자,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뷰티,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건강한 뷰티, 보은에 사는 43세 주부의 사연입니다. 저는 70을 훌쩍 넘긴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뭐 아주 잘해드리진 못하지만 삼시세끼 제때 밥해드리는 것만큼은 꼬박꼬박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의 치아입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악무는 습관 탓에 나이가 들고 잇몸이 좋지 않게 되자 치아 대부분이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빠져버린 건데요. 최근 아버님을 위해 치과에 모시고 가서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용하고 나니 잘 안 맞는다고 하시며 씹기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이런 불편을 개선한 새로운 틀니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틀니, 건강한 뷰티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이를 악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틀니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신 시아버님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노인 틀니를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과 보철 전문의 신용문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치아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래도 또 반면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치아가 좀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치아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나빠지게 되는 건가요? 네, 치아 가장 대표적인 질병은 충치와 치주 질환인데요. 입안 세균의 구성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충치로 치아가 상하기도 하지만은 흔히들 풍치라고 알고 있는 성인성 치주 질환으로 잇몸과 잇몸뼈가 약해지면서 치아가 나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슬프네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 정도가 이러한 성인성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아가 나빠지면 이를 빼고 틀니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틀니는 치아가 몇 개 이상 빠져야 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 공식같이 꼭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치아가 하나가 없는 경우도 임시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임플란트의 발달로 과거보다 부분 틀니 환자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보통은 어금니가 4개 이상이 없는 경우부터 부분 틀니를 하고요. 네. 치아가 전체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전체 틀니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틀니를 보니까 어떤 과정으로도 잇몸에 잘 맞게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잘 맞으면 좋겠지만 틀니가 나에게 어떻게 맞지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틀니는 우선 부분 틀니냐 전체 틀니냐에 따라 제작하는 과정이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환자분들에게 맞는 개별 틀을 우선 만듭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정밀한 인상으로 잇몸의 형태를 재현하고 환자분에게 맞는 틀니를 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발을 오래 신으면 헐거워지듯이 네. 틀니를 오래 사용하면 틀니가 헐거워집니다. 이럴 때 집에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요. 치과에 오시면 잇몸 검사와 확인하는 재료를 통해서 헐거워진 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발 밑창을 교환하듯이 네. 틀니 내면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틀니 하신 분들이 이제 좀 어쨌든 좀 불편하시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잇몸에 어쨌든 딱 맞게 제작을 하는데 왜 불편할까 하는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틀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틀니는 무리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단단한 땅에 있는 자동차와 달리 무리에 있는 배는 네. 고정이 어렵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틀니도 마찬가지로 고정이 되지 않다 보니 잇몸 위에서 배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네. 눌려서 통증이 생기고 틀니가 잘 빠져서 불편해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인 틀니의 불편함을 개선한 틀니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치아라고 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완전 틀니를 잇몸에 고정시켜주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는데요. 네. 소수의 임플란트로도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여 수술 부담감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특히 아래턱 완전 틀니를 사용하셨던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틀니를 하셨을 때 신세계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래턱 완전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에 예. 적극적으로 임플란트 틀니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와, 이 신세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으면 이 노인 틀니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뭐 따로 있나요? 요사이 치의학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턱뼈가 부족해서 불가능했던 부위들이 이제는 고리식 등의 부가적인 수술이 동반이 되면 임플란트 틀니가 가능하시고요. 네. 수술 시 사용하는 고리식제의 발달로 수술 후 발생되는 후유증과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이지만 뼈가 너무 심하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는 네. 안타깝지만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비용 면에서는 그냥 생각에는 노인 틀니보다 임플란트 네. 틀니가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임플란트의 틀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보험 틀니와 비교 시 유일한 단점이 비용 문제이고요. 네네. 현재 만 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 2개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형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틀니형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서 네네. 네. 많은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틀니를 손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노인 틀니 역시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보험 틀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틀니 자체에만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 부분 틀니의 경우 틀니 장치가 들어가기 위해서 치아를 씌워주는 치료가 필요한데 네. 이 경우는 비보험 진료로 됩니다. 즉 틀니는 보험 진료이지만은 나머지 보철 치료는 비보험 진료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틀니를 보험으로 제작 시 동일한 부위는 7년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 틀니를 했다고 해도 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노인 틀니 먼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제 틀니가 아프지 않더라도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틀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맞물리는 관계, 즉 교합의 변화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틀니와 맞닿는 잇몸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틈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의 경우 틀니를 지지해주는 치아들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무리한 힘을 받고 있지 않은지는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네. 틀니는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도 관리를 따로 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네. 첫 번째는 임플란트는 우선 본인 치아라고 생각하시고 잇몸과 같이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하고요. 아, 네. 둘째로 틀니는 따로 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틀니 세정 시 치약으로 닦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치약의 마모제 성분 때문에 틀니가 빨리 닳을 수 있어 좋지 않고 네. 틀니를 소독하신다고 행주처럼 끓는 물에 삶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틀니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 환자분들 중에서 불편한 게 없으시다고 예.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 임플란트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어서 임플란트 틀니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인간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3대 요소는 의식주입니다. 잘 씻고 잘 먹는 것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틀니 문제로 식사가 어려워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환자분께 가장 잘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그 예전에 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네, 표현이 그런 있잖아요. 말 이런 있죠. 거 생각이 납니다. 가기는 싫지만 무섭지만 치과 정기검진 종종 가셔야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틀니하고 계신 분들도 아유 나는 뭐 잘하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종 가서 깨끗하게 또 관리 받으시면 더 오래 건강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턱관절과 이갈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 보철 전문의 신용문 원장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였습니다. 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